코카콜라 같은 네. 그런 대표적인 배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의 장점은 뭐냐면 매년 배당을 늘려줘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배당 킹, 배당 황제 기업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목요일 뉴스토스트. 저는 진행자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옆에는 배당주 투자 전문가 황금별 최윤영 작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네.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배당주 투자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사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굉장히 심적 어떤 내적인 반가움이 먼저 있었어요. 네. 책을 첫 장을 이 날개 부분을 보니까 국문과 출신이시라고. 네. 국어국문학과 나왔는데요. 네. 네, 국문과 출신도 충분히 네,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 네, 이런 희망을 좀 드리고자. 그쵸. 네. 저도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TMI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작가님, 제가 먼저 국문과가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꺼내버렸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네, 그리고 사실 유통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한 20여 년 정도, 예, 그 정도를 하다가 사실 오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또 이제 사내 정치 문화나 여러 가지 회의감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다가 작년에 이제 우연히 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처음으로 예, 모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희망퇴직 신청하고 지금은 이제 그 은퇴 준비하면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당 전업 배당 투자자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 배당 투자하고 또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뭐 어떤 건강보험이나 다들 그런 부분들 맞아요. 많이 걱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도 좀 제안하는 그런 콘텐츠도 만들면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렇게 또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다양한 M잡러로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제2의 인생이네요. 예, 정말 새로운 인생이고 사실 저도 은퇴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미국 주식 배당 투자해서 그 배당 소득이 주는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네. 뭐라든 내가 열심히 좋아하는 일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네, 생각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기회가 잘 찾아와줘서 행운이 좀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었어요? 최초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회의감도 있었고 약간 저도 작은 그러니까 큰 공황장애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한 공황장애들이 몇 번 오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9년도부터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절부터 네. 그래서 이 주제로 얘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과연 배당주 투자로 의미 있는 수준의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꽤 큰 돈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사실 배당 투자의 묘미를 제대로 좀 느끼려면 시드머니가 좀 커야지 이 배당금도 불어나고 매월 받는 배당금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런 재미를 느끼긴 어렵지만 1억 원 정도를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ETF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배당을 적게 받는 게 좋다, 많게 받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ETF들 통해서 배당 받으면서 그런 그 현금 흐름을 늘려갈 때 네네. 이 ETF의 주가 수익률이나 이런 배당률을 더한 네. 토탈 수익, 토탈 수익.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을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이제 준비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ETF나 이런 투자 공부들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시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네네. 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액으로 시작할 때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소액일 때는 오히려 경험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뭐 시드머니를 늘려가는 거죠. 예. 그 최초에는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30만 원,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2020년 3월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배당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달 월급 받고 3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처분 소득 예, 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AT&T라는 미국의 통신 기업에 네네네. 투자를 해봤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금액이 나와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30만 원 투자했는데 제가 2020년 3월에 샀거든요. 네. 그 주식을. 근데 다음 달 4월에
바로 배당 지급일에 딱 계좌에 배당금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주식 계좌에 증권 계좌에 딱 배당금이 들어오는 알림 메시지가 네. 딱 온 순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정말 주네? 정말 신기하고 네. 예,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주네? 네.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배당이 뭔지 좀 이제 개념이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배당이 뭔지만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이란 영어로는 이제 디바이든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뭐 임대료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쓰고. 예, 그 벌어들인 이익에서 이제 그런 것들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공장을 짓거나 다시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이제 자사주로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예, 환원하는 그런 네. 주주 환원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주주 환원책이 바로 배당이죠. 아, 그래서 그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이제 보상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주주로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희가 국내 주식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주주로서의 권리에 배당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뭐 월마다 주기도 하고 좀 다른가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배당은 이제 월 배당이 있고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 배당 막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미국의 이제 개별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뭐 코카콜라나 뭐 예를 들면은 알트리아 말씀드린 AT&T 이런 일반적인 개별주 종목들은 대부분 분기 배당이에요. 분기 배당. 뭐 3월, 6월, 9월, 12월이 보통 많고 2, 5, 8, 11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기마다 주는 그런 배당들이 개별주 종목에는 많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개별주 종목에도 부동산 리츠주들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이제 부동산 리츠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월배당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얼티 인컴 같은 그런 월배당 종목도 있고요. 다만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보다는 월배당이 많아요. ETF도 물론 분기 배당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배당으로 은퇴하시는 은퇴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ETF들은 이제 월배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투자해서 배당받는 거하고 ETF로 투자해서 배당받는 게 차이가 뭐 있나요? 아니요, 똑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배당금과 분배금의 좀 차이인데 네.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고 ETF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ETF들은 그런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해서 또 얻는 그런 수익들도 같이 합산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그쵸. 예, 똑같습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나 개별주는 배당금, ETF는 분배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그 배당소득세 떼는 거는 ETF나 개별주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나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내 통장에 꽂히는 거는 다 비슷한데 네. 개념이 구분된다라는 정도. 여러 가지 개념들. 요거는 초반에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초보자분들이 뭐 배당 지급일, 요 연말 다가오면은 꼭 이 개념 때문에 헷갈려하시거든요. 이게 네. 어떤 건지도 한번. 사실 네. 많이들 실수해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다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짚고 가시면 좋은 게 이제 뭐 개별주 종목이나 ETF 같은 경우는 배당 낙일과 배당 지급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 낙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낙을 쓰잖아요. 네, 한자로.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이 9월 뭐 12일이다. 네. 그러면 9월 10일이 배당 낙일이다. 그럼 오늘은 매수를 해도 주식 배당을 받을 수가 그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 배당 낙일 하루 전날까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배당 지급 기준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네. 지급 기준이라고 또 배당 낙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그냥 배당 낙일 정도만 그냥 알고 계셔서 배당 낙일 반드시 체크하셔서 배당 낙일 하루 전에는 매수 체결이 완료되셔야 배당을 그 당이나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그 연말 12월 며칠 정도의 뭐 영업일에
이제 배당 낙일이다, 뭐 네. 그죠, 배당 기준일이다. 그쵸. 이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배당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 지급 기준일로는 이 영업일 전, 배당 낙일로는 하루 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배당 낙일에는 대신에 매도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래도 배당은 나와요. 아, 그래도 배당 기준일에는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지급 사실- 기준일에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배당 낙일에서 낙이 즐거운 낙인가? 뭐 오비락 할 때 낙인가?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그쵸, 배당 그쵸. 받으면 즐거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배당 받으면 즐거울 수 있는 배당 우리 떨어질 낙이 아니라 즐거울 낙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역시 국문과 출신이십니다. 그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잖아요. 지금 국문과가 네. 그래서 배당 낙일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제가 여쭤봤고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것 네. 지금 황금별님 작가님은 투자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20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뭐 회사 다니면서 이제 투자나 이런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국내 주식도 했었잖아요. 네. 뭐 국내 주식 투자는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오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종잣돈이나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뒀던 그런 시드머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저도 30만 원으로 시작했고 네네. 뭐 그 다음 달에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은퇴 준비할 때 이런 기본 배당 소득을 갖춰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납부해왔던 종신보험, 종신보험. 개인연금 또 이제 부인 것까지 네네. 설득해서 같이 다 해약을 하고 네. 왜냐면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 지금 이제 지금의 현재의 가치의 돈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겠다.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 이렇게 현금 인컴을 받는 배당 소득 현금으로 늘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1억 원 정도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 모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이제 가지고 투자하고 있던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매도를 해서 이제 종잣돈을 이제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와. 예, 그래서 3억 원 늘렸더니 배당금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매월 뻔히 받던 그런 급여에서 사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쵸. 급여에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2년 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인출하지 않고요. 네. 열심히 재투자하고 저축했습니다. 다시 배당금 들어오면 또 다시 투자하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 늘려갔어요. 좋은 ETF의 수량을. 네. 그래서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세웠던 목표에 네. 다다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회사에서 마침 또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돼서 퇴직금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로 한 그런 소득 정도에 근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도 새로운 인생, 나를 위한 인생, 우리 가족을 위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부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질문 주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투자 원금은 한 5억 원 정도가 네네, 되고요. 5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너무 좋아. 제가 네. 일주일 전에 한번 평가 자산을 네네. 점검해 봤더니 지금 현재 이제 뭐 환율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자산은 6억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다른 투자자들은 예를 들면 그 1억 5천만 원을 투자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배당 투자자다 보니까 그걸 원금 회수율이라고 해요. 원금 회수율 네. 어떻게 그래서 달라요? 제가 투자한 원금의 수익과 배당금을 합쳐서 네. 어느 정도를 회수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이제 5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배당금과 수익들을 다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5억 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투자 원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10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5억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금을 회수한 이 5억 원은 안전하게 갖고 와서 네. 채권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쪽 뭐 CMA라든지 RP라든지 조금 더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그냥 시장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네. 평생연금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팔지 않는 이상. 그쵸. 예, 근데 어차피 그 돈은 제가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그런 사업소득이 아니라 제가 투자한 원금 대비 배당이 만들어놓은 자본소득이잖아요. 그쵸. 또 다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시장의 변화에 일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계속 나오게. 전 말씀 듣다가요. 네. 혹시 대출 받아서 원금에 아, 넣으신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비수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 투자하거나 할 때는 뭐 전세를 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대출을 일부를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쵸. 하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간절하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2030 네, 젊은 맞아요. 사회 초년생이나 네네. 직장인 분들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여러 가지 투자 경험도 필요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예, 근데 40대 이후의 투자는 실패하면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투는 절대 하지 않고 내가 이미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경험했잖아요. 예, 여러 경제 위기도 경험을 했고 40대 이후의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견디려면 내가 빚을 내서 해야 되면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금에 대한 자꾸 투자할 때 원금에 대한 그쵸. 이렇게 손실이 우려가 되면은 빚으로 투자하게 되면 못 견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비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상승장과 이후 하락장을 한 차례 지켜봤는데 이제 작가님은 몇 가지 폭락 IMF 세대입니다. 아, IMF 때 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사회 경험하고 다른 자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5만 원일 때 사서 10만 원일 때 판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차익, 시세 차익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배당주 투자는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채권과 예적금 같은 다른 투자 방식하고 차별화되는 배당주 투자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지금이야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3.5%라서 네. 지금은 이제 예적금만 넣어두더라도 뭐 3%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이런 고금리는 계속 지속되지가 않거든요. 예, 사실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우리가 미국은 제로금리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1%, 2%대 그쵸, 낮은 그쵸. 예금 금리를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예금도 사실 원금만 보장될 뿐이지 이자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금 이자로 3% 2%나 3%대 예금 이자로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생활비를 예금 이자로만 이자선으로만 살아야 된다. 보통 그 생각하죠. 예, 그러면은 15억 15억. 4인 가족 기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4인 가족은 최소한 월 생계비가 400만 원에서 뭐 요즘 중산층들은 600만 원까지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쓴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그 소득을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15억 이상이면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으로 15억 이상이면 우리나라 상위 0.1%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정말 1% 차이가 진짜 큰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좀 높여가면서 예금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전지향형이지만 네. 그렇지만 예금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네. 그런 대표적인 배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배당률이 한 3% 중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업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 기업들은 매년 배당을 늘려줘요. 예,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배당 킹, 배당 황제 기업이다. 네. 예,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이다. 왜냐하면 주주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폭락장에는 코카콜라 주식도 폭락은 합니다. 다만 다른 성장주나 위험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안정적인. 다른 주식이 50% 60% 빠질 때 코카콜라는 뭐 20%나 30% 예,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쵸. 또 스물스물 주가도 오르긴 해요. 예, 코카콜라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우리가 CAGR이라고 하는데 네.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예, 네.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 한 5.5%, 5.6% 정도 돼요. 오. 주가도 매년 5%씩 오르고 네. 그다음 배당도 이제 한 3% 중후반대를 주니까 그러면은 코카콜라 한 개 기업이 연간 평균 한 9% 정도를 투자자들한테 그쵸, 돌려주는 그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S&P 500이 지난 30년 동안 9.6%뭐 그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매년 물론 네네. 주가가 떨어지는 해도 있고 오르고, 오르는 해도 있지만 이걸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코카콜라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스파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미국 대표 증시 그 대표하는 ETF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짜릿한 맛 그리고 이거 화끈한 맛을 한번 봐서 연평균 막 5% 정도, 3% 정도였었나요? 그 정도면은 왠지 화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폭락장일 때 배당주 투자자분들은 정말 안전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 V자로 꺾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글로벌 하락장이 왔었을 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땠는지도 궁금했어요. 네, 사실 저도 배당주 투자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작을 한 거고, 그 전까지는 저도 당연히 동학개미였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고, 저도 이제 뭐 성장주들 많이들 투자했고, 실패도 하고, 네. 조금 달콤함도 맛봤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뭐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뭐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오는데, 그런 폭락장이 올 때 배당주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진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배당주도 이제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배당주도 주식이니까요. 그럼요. 주식이니까 주식은 절대 네. 그래서 다만 그때 그 폭락할 때 다른 성장주들이 예를 들면은 뭐 2022년에 시장 안 좋았을 때 네. 뭐 기술 성장주들은 뭐 2022년에 안 좋았을 때는 막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어떤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파이나 로블록스나 그쵸, 뭐, 맞아요. 뭐 이런 성장주들 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한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금리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심화될 때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문제는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이 기업들이나 ETF들은 계속 배당을 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서도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폭락한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장의 위기에도 배당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시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조금 더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묶여 있는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보통 시세 차익으로 기술 성장주에 많은 돈을 넣어놨다면은 지금 팔 수도 없고 또 난 성장을 기대해서 넣은 건데 근데 지금 현금은 없어 하는 상태인데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좀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나오니까 그 배당금으로 줍줍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예, ETF들도 많고. 근데 이제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예탁원 같은 경우에 투자 종목들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가 망해도 그 ETF들에 대한 어떤 주식들은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별주들이 망하면 예, 그런 종목들은 이제 상폐가 되면은 돌려받지 못하죠. 투자금 그쵸, 하나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 돼. 게 네. 이제 투자자들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배당 기업들이 있고 예, 국내외에 어떤 배당 기업들이 있고 그 배당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지급해온 역사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카콜라가 망할까? 아, 코카콜라가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쵸.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의 인사이트를 빌려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30년 넘게 투자했는데 네.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아. 얼마 전에 애플 주식은 팔았잖아요. 우리 그쵸, 워렌 맞아요. 버핏님께서. 네. 근데 코카콜라 주식을 왜 한 주도 안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코카콜라라는 이 식음료 업계에 콜라라는 아성을 뛰어넘는 기업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거예요.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해자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연못에 해자가 있으면 네. 그 연못을 건너서 이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한 지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해자 기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런 배당을 주는 해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월마트, P&G.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 그쵸. 예,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도 굉장히 그 다양한 글로벌한, 사업들 예, 그쵸. 배당 킹 업체인데 사실 미국의 부모들은 존슨앤존슨 주식 많이 사주거든요 자식들한테. 오. 왜? 존슨앤존슨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슨즈 베이비로션 알고 있지만 그쵸. 실제로 이 존슨앤존슨은 제약회사거든요. 타이레놀. 네. 말해도 되나요? 이런 그럼, 브랜드? 그럼요. 예. 이미 많이 타이레놀 말해. 해열제, 예. 그래서 그쵸. 다 먹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쵸.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배당 기업들은 1등 기업이니까
이 1등 기업이 2등이 1등을 추월하지 않는 이상 네. 이 종목의 주식은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쭉 가는 예. 거죠. 말씀하신 언급해주신 기업들은 진짜 망하면은 그 미국이 망했다고 봐야 될 정도네요. 물론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뭐 개별 기업가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주식 명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뭐 망할 수는 있죠. 기업이란 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TF입니다. ETF로 예, 투자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알던 그런 기업들이 망하는 무너지는 걸 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쵸. 예, 미국은 그때 충격이었던 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 은행은 이제 미국의 4대 은행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은행 정도? 그쵸. 예, 우리은행이 망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경제적인 이게 사람들이 충격이 확 체감이 돼요. 예, 제2금융국 저축은행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기업이든 이제 망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할 때는 ETF 같은 상품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한 투자. 바구니에 계란을 여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ETF 상품들을 좋아하는 거죠. 맞아요. 그 해외 주식 하면은 어쨌든 말씀 주신 대부분의 좋은 배당 주식들이 해외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 하면은 국내 주식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나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소득세 외에 15%대는 배당 소득세 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1인당 1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은 이제 비과세 기본 공제를 해주고요. 네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올해 투자를 잘해서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팔았어요. 그래서 네. 1,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저 말고도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나 다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을 하느냐? 네.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이제 수익을 올리기가 조금 더 쉽고 왜냐면 지수 자체가 그쵸. 우상향이고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뭐 연초부터 막 하락세고 예, 그쵸. 헬스닥이다, 박스피다,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계속 그 맴도니까 네. 2,000포인트, 2,500포인트 이내에서 그쵸. 맴도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해가는 게 이제 연도별로 차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세금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많이 하시고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막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 주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미국의 기업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주식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 배당킹이나 배당 황제주 이런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국내나 미국이나 뭐 주식 뭐 별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나라 기업들이 해온 어떤 주주 친화적인 노력들을 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코카콜라가 무려 64년 동안 네. 매년 배당을 늘려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슨앤존슨은 존슨앤존슨도 67년 뭐 P&G 같은 경우도 뭐 거의 70년 가까이 배당을 늘려왔거든요. 네네. 와 70년 동안 이렇게 매년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준 기업이라면 와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다면 믿을만 하겠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만 기업 성과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그냥 배당 컷, 배당 네. 삭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반대죠. 완전 반대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저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방어하려고 네.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